주머니에 손 넣는 놈 있으면 쏴버린다. 은행에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2020년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 모두가 혼비백산한 상태인데요. 이 자리에 있던 한국인이 기지를 발휘해 위기 상황을 타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현지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영국인 베네딕트 씨의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국 에든버러에 사는 베네딕트라고 합니다. 시간은 참 야속하리만치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벌써 60대거든요. 요즘 60대는 예전 60대와는 또 다르더랍니다. 제가 되어보니 그렇게 느껴요. 영원히 아기일 것만 같던 우리 딸 레이첼도 어느덧 훌쩍 커서 결혼도 하고 심지어 손주까지 보게 해주었네요. 우리 손주는 영국인과 한국인의 피가 섞인 혼혈 아기입니다. 사위가 한국인이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사위를 그렇게 못마땅해 했는데 지금은 손주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처럼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위의 이름은 나묵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 녀석을 왜 마음에 안 들어 했냐면 너무 새님처럼 생겼었습니다. 사람들이 미국만 마초 문화가 되게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영국도 마초 문화가 상당하거든요. 영국은 다른 유럽들과 달리 동유럽 뺨치게 마초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스포츠를 뭐 하나라도 탁월하게 하지 못하거나 마르고 집에 박혀 있는 것을 좋아하는 등 남자가 얌전하면 놀림받기 딱 좋은 것이죠. 젊은 시절에 저는 그런 남자들을 구박하는 포지션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축구나 테니스를 많이 했던 것 같네요. 젊었을 때 꾸준히 운동을 했더니 중년이 되었을 때도 몸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나이 27일 때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30이 넘어가면서 그 사업이 커지기 시작할 때부터 바빠져서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40대에 접어들었을 때부터는 정말 바빠졌어요. 물론 제 사업이 잘 된 것은 몹시 기쁜 일이었죠. 그렇게 바쁘게 사는 가운데에도 부부 사이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리고 막내딸. 원래 딸이 귀엽고 예쁜데 막내이기까지 해서 제가 얼마나 예뻐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렇게 예뻐해서 그런지 성격도 모난 구석 없이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쁘겠어요. 하지만 시간을 함께 보내는 날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업 때문에 워낙 바빴으니까요.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왔더니 사랑하는 딸 레이첼이 벌써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해도 괜찮을 나이가 된 것입니다. 저는 딸이 젊음을 마음껏 즐기고 난 뒤 결혼하길 바래서 남자 이야기 같은 건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레이첼이 결혼을 안 하는 것도 괜찮겠더군요. 눈에 차는 놈이 없으면 그냥 가족들끼리 잘 살았으면 싶기도 했거든요. 부족한 남자에게 보낼 바에는 그게 훨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왠지 레이첼도 그녀의 또래 남자들에 대해 회의적으로 말하길래 레이첼은 결혼하지 않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레이첼과는 평생 같이 살겠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저와 아내를 불러서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고 무게를 잡는 겁니다. 무슨 일이니? 아닌 게 아니라 이야기를 들어보니 4년째 만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곧 5년 차가 되는 커플이었죠. 그동안 왜 숨긴 거야? 나도 이렇게 길게 만날 줄은 몰랐으니까. 2년 정도 사귄 사람은 굳이 가족에게 소개해줄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길어져서 거의 5년을 만났다는 설명이었죠. 오래 만나면서 상대에 대한 사랑도 커져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합니다. 저는 어떤 놈인지 궁금해서 시일 내로 데려와 보라고 했죠. 그리고 며칠 뒤 레이첼이 한 남자와 함께 집에 왔습니다. 바로 그녀의 남자친구 나묵이었죠. 지금은 레이첼의 남편입니다. 처음에 나묵이를 봤을 때는 당연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동양인 남자라고 하면 남자다움에 있어서 서양인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게다가 안경을 쓰고 말입니다. 공부만 하는 공부벌레였는지 학력도 아주 높은 녀석이었어요. 한국 최고의 대학교를 다니다가 영국 유학을 하고 영국에서 일을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버는 돈은 꽤 됐습니다. 그는 마초들이 딱 싫어하는 유형의 남자 스타일이었지만 돈을 많이 벌고
무엇보다도 제 딸 레이첼이 너무 사랑하는 남자라기에 태클을 걸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울 테니 결혼 준비 잘해보라고 했습니다. 1년 동안 준비를 하더군요. 저는 레이첼에게 힘이 되길 바래서 돈도 보태주고 결혼식장을 같이 보러 가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혼식 당일이 되어서 기쁘고도 슬픈 마음으로 레이첼을 나묵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결혼식은 참 오묘하게 사람을 슬프게 하죠. 하지만 그 순간뿐이었습니다. 결혼식 이후 레이첼과 나묵 부부는 제가 사는 집 거의 옆집에 살았거든요. 한편 왕년에 열심히 일했던 저는 일을 계속하면서 스스로에게 여유를 좀 주기 위해 운동을 시작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일본의 무술인 가라데였죠. 축구나 테니스 등의 서양 스포츠는 제가 거의 다 통달을 했었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한번 배워보고 싶다고 생각하던 차에 저는 우연히 TV에서 가라데 대결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동양적인 매력에 이끌린 저는 영국에 있는 가라데 도장을 수소문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것이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이네요. 원래 운동신경이 좋았던 저는 금세 몸에 익혔고 나중에는 국제대회까지 출전할 만큼 실력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나가기 시작했고 저는 결국 금메달까지 거머쥐었습니다. 역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노력한 만큼 다 되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가라데는 가라데 특유의 매력이 있어서 목표한 바를 이루고도 계속 열심히 하고 싶게 하더군요. 아버님 역시 몸이 참 좋으세요. 나묵 자네는 운동 안 하나? 요새는 일이 너무 바빠서. 가끔씩 헬스장만 가도 감지덕지예요. 나묵이는 저보다 키는 컸지만 체격은 좀 더 얇은 느낌이었습니다. 평소에 일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타입이라 각 잡고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고 했죠. 남자답지 못한 점은 늘 마음에 안 들었지만 돈을 많이 버니 그 단점도 상쇄가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은행에 가야 했는데요. 마침 가는 길에 나무기와 마주쳐 함께 가게 됐습니다. 혼자 가도 되는데 뭐하러 따라와. 저도 마침 볼 일이 있어서요. 그리고 혼자 가면 쓸쓸하잖아요. 실없는 이야기였지만 그가 무척 살갑게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지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남자답지 않아서 싫다고 했지만 지내면 지낼수록 애정이 느껴지더군요. 곰살맞은 성격 때문일 겁니다. 은행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기에 저희는 곧 도착했는데요. 사람이 많아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업무 마감 시간을 초과하면 어쩌나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저까지는 창구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과 제 계좌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주변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꼼짝 마. 야. 아니나 다를까 요즘 시대에 은행 털이범이 은행을 급습한 거였습니다. 겪고도 믿을 수 없어서 잠시 어안이 벙벙했지만 얼른 정신을 차렸습니다. 스포츠맨인 제가 나서는 게 맞다고 판단했고 경찰이 오기 전까지 대치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경찰에 신고를 무사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총을 손에 쥔 적을 상대로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적었습니다만 사람들이 안정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앞에 서서 그에게 말을 걸었죠. 돈이 목적이지 사람들 죽이는 게 목적은 아니지 않소? 그렇긴 하지. 그러니까 순순히 돈 내놓으라는 거야. 경찰에 신고하면 죽을 줄 알라고. 지금 직원들이 돈을 담고 있어.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전화가 오는 게 느껴지더군요. 저는 그때 무선 이어폰을 귀에 차고 있었고 스마트워치로 전화를 수신할 수 있었습니다. 남욱으로부터 온 전화라고 휴대폰이 무선 이어폰을 통해 들려주어서 뭔가 싶었지만 받아야겠다 싶었죠. 강도 눈에 띄지 않게 수신 버튼을 눌렀고 곧 나무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대답은 하지 말고 듣고만 계세요. 저는 아버님과 정반대 공간에 있어요. 강도의 뒤편에 있거든요. 제가 어떻게든 총을 빼앗아 무력화시켜 볼 테니 아버님은 그때를 노려서 범인을 제압해 주세요.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버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전화는 끊어졌죠. 그렇게 공부밖에 모를 것 같던 녀석이 뭘 어떻게 한다는 거지? 걱정이 솟구쳤지만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막을 수도 없었고요. 강도 뒤쪽에 있는 나무기가 보였는데 평소와 전혀 다른 살벌한 눈빛이더라고요.
총을 뺏으려는 건지 뭔지 점점 강도 뒤로 다가가는 나무기를 보다가 냅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강도의 주의가 제게 집중되었고 그때 나무기가 잽싸게 달려서 강도에게 가더니 높게 발길질해서 강도의 손목을 찾고 총은 멀리 날아갔죠. 강도는 분명 칼도 지니고 있었을 게 뻔해서 그것을 꺼내기 전에 누구보다도 빨리 강도에게 갔습니다. 곧장 두 손을 등 뒤로 붙잡아 결박해 바닥에 눕혔고 그렇게 상황은 일단락됐죠. 그 전에 누가 이미 경찰에 신고를 했었는지 다행히 머지않아서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강도를 경찰에 넘겨줬고 그날 은행은 돈을 지킬 수 있었죠. 자네 어떻게 그렇게 발차기를 잘하나? 그게 태권도 기술인데. 태권도? 이야기를 들어보니 나무기가 한국에 있을 때 한국 남성이라면 모두가 가는 군대를 다녀와서 그런 행동을 취할 수 있었고 그때 배우기 시작한 태권도 기술 덕분에 강도를 제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새님으로만 봤는데 새님은커녕 운동으로 다져진 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실력이라 살짝 자존심이 상하면서도 그를 남자로서 인정하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그날 본 나무기의 발차기가 잊히지 않아 그날부로 가라데를 관두고 태권도를 시작했습니다. 나무기와 같이 할 수도 있고 가라데보다 더 매력적인 무도더라고요. 물론 가라데도 장점이 있지만 태권도가 더 정신을 맑게 해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추후 영국에서 열릴 태권도 대회 참가를 목표로 열심히 수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네딕트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